나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성의 없다라고 느끼는 글씨 특징 중 하나는 지나치게 굴러가는 느낌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음의 경우 꺾어야 되는 부분을 굴려서 이음과 혼동되게 쓴다든지, 리을을 너무 지렁이처럼 굴려서 쓴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는 내 글자의 질을 좀 낮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죠. 이걸 아는 분들이 글씨를 잘 쓰십니다. 우선 자음과 모음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필로 고민이신 분들의 필체를 10년 가까이 교정해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백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김상훈입니다. 비단 젊은 세대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악필은 전 연령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인데, 그럼에도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험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세대와는 물리적으로 글씨 경험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제가 경계하는 점은 지나치게 기술력에 의존하려는 태도죠. 가령 컴퓨터로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뭐하러 글씨를 쓰지? 다른 사람이 내 글씨를 볼 일이 뭐가 있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악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년 넘게 악필로 살아오셨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훨씬 근사한 글씨를 쓰실 수 있게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악필로 고민 중이신 저희 스태프분의 글씨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악필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음이 작고 글씨 내부의 공간이 부족해서 글씨가 마르고 쪼그라들어 있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마땅히 손을 떼야 되는 부분에서 이어서 쓰려는 욕심을 자꾸 부리기 때문에 글씨가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같은 글씨의 첫 번째 특징은 모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모음이 쪼그라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모음은 글씨에서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어른 글씨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세로 모음은 길게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문제는 가로 모음입니다. 가로 모음이 작으면 글자가 마르고 비유하자면 어깨가 좁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로 모음도 넓게 써주는 편이 어른 글씨 같은 느낌을 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이 같은 글씨의 두 번째 특징은 무질서하다는 것이죠. 통일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자음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글씨 크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높낮이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 때문에 아이 같은 글자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자음들의 크기를 일정하게, 글씨 크기를 일정하게 쭉 일자로 맞춰서 쓰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성의 없다라고 느끼는 글씨 특징 중 하나는 지나치게 굴러가는 느낌이 많다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똑같죠. 우리가 빨리 말한다고 해서 발음을 지나치게 뭉개거나 굴려서, 모든 부분을 굴려서 발음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하게 들리는 것처럼 글씨도 마땅히 꺾어야 되는 부분은 꺾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음의 경우 꺾어야 되는 부분을 굴려서 이음과 혼동되게 쓴다든지, 리을을 너무 지렁이처럼 굴려서 쓴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는 내 글자의 질을 좀 낮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끝을 날리는 습관이 내 글씨를 또 성의 없게 보이게 만들곤 합니다. 글자를 다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글자로 급하게 넘어가려는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끝을 날려버리면 뒷심이 탁 풀리면서 글자가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자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세 번째는 글씨의 마감을 깔끔하게 하셔야 합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이 어긋나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마땅히 만나야 되는 부분이 벌어져서 미완성의 느낌이 난다면 마감이 좋지 않아 글자의 질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끝과 끝을 잘 맞추면서 이음새를 깔끔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글씨를 잘 쓰십니다. 우선 자음과 모음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음은 아들 자자를 사용하고 모음은 어머니 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미가 새끼보다 커서 새끼를 품는 형태가 좋겠죠. 그래서 자음보다 모음을 크게 쓰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글씨라고 느껴집니다. 자음보다 모음이 커서 어미가 새끼를 품는 형태가 나와야 우리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새끼가 어미보다 커서 새끼가 어미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부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받침을 쓸 때의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끝선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하는데요. 자음을 쓰고 모음을 쓰고 난 뒤에는 받침을 모음의 끝선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모음을 쓰는 경우에는 모음의 끝선이 아니라 자음의 끝선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백을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흔히 글씨를 잘 쓰고 싶은 분들은 내가 실제로 쓰는 검정색 부분만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글씨는 검정 부분과 흰 여백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글씨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사이가 지나치게 붙으면 여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자음을 쓰고 넉넉하게 여백을 벌리시는 편이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 받침을 쓸 때도 지나치게 올려 붙여서 여백을 없애는 느낌보다는 넉넉하게 여백을 만들어서 공간을 분배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연필은 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삼각형 연필을 가장 추천드리는 거고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의 역할은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할 거고, 나머지 엄지와 검지로 양쪽을 맞잡아 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손가락이 균일한 힘을 쓸 수 있도록 나란히 앞선을 맞출 거고요. 나머지 두 손가락의 역할은 중지 옆에 나란히 착착 붙여서 지지대 역할을 할 겁니다. 느낌상 주먹을 꽉 쥐지 마시고요. 작은 공을 하나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엄지와 검지가 같은 힘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필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잘 써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연필심, 흑연을 확대해보면 그 표면이 상당히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끝내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긋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하지만 볼펜은 말 그대로 볼을 굴리면서 글씨를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필에 비해서는 많이 미끌미끌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지점에서 끝내기가 좀 어렵고 선들이 좀 엇나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글씨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떤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A4 용지 같은 빈 종이에 쓸 때는 아무래도 불안하실 테니까 밑줄이 있는 편이 훨씬 좋겠죠. 밑줄을 기준선 삼아서 바닥으로 이용하셔도 좋고 중심선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선을 긋는 것 때문에 보조선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시중에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나와 있는 노트들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글씨 연습을 하실 때 오래 하는 것보다는 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그보다 더 짧은 1분도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글씨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선생님, 저는 글씨를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꽤 많은 글씨를 쓰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고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글씨를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실 일을 하나씩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자기 전에 간단하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기 전에 5분 정도 글씨 연습을 하면서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릴 적 노트를 펴놓고 낙서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유명해지면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해야겠다. 연습해 보신 분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연예인처럼 멋지게 사인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필로 고민이신 분들의 필체를 10년 가까이 교정해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백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김상훈입니다. 어릴 적 노트를 펴놓고 낙서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유명해지면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해야겠다. 연습해 보신 분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연예인처럼 멋지게 사인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쓰고 나서 이름 겉에 테두리를 둘러볼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면서 심심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 직사각형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글자 안에서 파격적으로 선을 뻗기만 해도 훨씬 근사한 느낌이 납니다. 어디를 뻗으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우선 자음을 길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음도 위로 솟아도 괜찮겠네요. 전부 뻗어 나오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 가운데는 좀 줄여볼게요. 마지막은 받침을 좀 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위에서 짠 작전대로 빠져나온 부분만 이어서 한번 써보세요. 사인 같은 느낌이 좀 생겼죠? 여러 번 시도하시면 아까 짰던 작전대로 멋지게 흘려 쓰실 수 있습니다. 책과 삶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전략으로 자음을 길게 뽑을 거고 모음도 좀 솟겠습니다. 전부 커지면 역시 어색하므로 가운데 글자를 좀 줄일 거고요. 받침이 복잡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길게 뽑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적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도 경조사에 참석해서 봉투를 쓰려고 하시면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봉투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봉투에 이름을 쓸 때는 왼쪽 하단에 씁니다. 어디에 손을 대야 될지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 봉투를 반으로 접었다고 생각하시고 접힌 지점부터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받침을 쓸 때 끝선 맞추기를 적용하시면 세로 쓰기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음을 기준으로 모든 글자들이 일직선이 되는지, 또 자음들의 오른편이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근사하게 봉투에 성함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을 쓰셔야 한다면 이름 우측에 역시 세로 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른쪽에 성함을 쓰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왼쪽에 써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유래를 찾기는 어렵고요.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우리가 세로 쓰기를 할 때 오른편에서부터 쭉 써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왼편에 이름과 낙인을 찍기 때문에 봉투 왼쪽에 이름을 쓰는 것으로 굳어졌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무래도 봉투를 받아서 이름을 확인하는 사람은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높으니 오른손이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왼편에 쓰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가서 극찬 받을 수 있는 숫자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대단히 예쁜 모양으로 써야 한다기보다는 쉽게 읽힐 수 있게 가독성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숫자에는 동그랗게 굴러가는 부분들이 많죠. 이 부분이 뭉개지면 다른 숫자로 오해받을 수 있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뭉개지면 특히나 은행에서 쓸 때는 다른 숫자로 읽힐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 또박또박 볼륨감에 신경을 쓰면서 숫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음들은 받침인 경우에도 같은 모양을 유지하면 되는데 니은 받침은 어떻게 써야 예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답을 알려드리면 니은 받침은 뉘어서 둔각으로 쓰는 편이 더 예뻐요. 자음을 쓰는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니은이 숨어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 디귿 받침, 리을 받침, 티읕 받침도 둔각으로 쓰시면 훨씬 멋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써도 안 예쁜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름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은 이름이 세 글자시겠죠? 이 세 글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벌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붙여서 쓰셔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도 성과 이름은 붙여서 쓰는 것이라고 하니 가급적 가까이 붙여서 이름을 써주세요. 또 많은 분들이 받침이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가 함께 이름 속에 섞여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받침이 없는 글자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는 만큼 모음이 분발해서 다른 글자와 크기를 맞추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해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내 글씨를 더 멋지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위주로 알려드렸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 더 멋진 글씨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